제가 오늘 처음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는 이제 저랑 같은 상황인 사람들이랑 좀 얘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솔직히 제 상황을 이렇게 뭐 누구한테 이게 얘기를 딱 계속 하기도 그래요. 뭐 친구랑 얘기는 하는데 이게 뭐 특이한 상황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소통, 그러니까 제 답답함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 주절주 하려고 그냥 채널 만들었어요. 아직 진단명은 안 나왔습니다. 진단명은 안 나왔는데, 의사가 말을 아껴요. 굉장히 말을 아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넌지시 물어봤는데, 일단 의사도 이미 어느 정도는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가 뭐 그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아직 보기엔 좀, 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대충 이제 알죠. 솔직히 와서. 일단 제가 예상하는, 그러니까 저희 현재 증상은 이제 성인 ADHD 증상과 그리고 ASD,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증상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이제 자잘한 동반 병증을 같이 가지고 있죠. 나이는 지금 꽤 되고요. 40살이 넘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50이 되는 46 정도 되고요. 46이고요. 사회생활을 꽤 했어요. 사회생활을 꽤 했고, 그리고 이제 급여도 뭐 꽤 괜찮은 회사 다니고 있고, 그런데 이런 증상이 예상치 못하게 지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냥 제가 뭐좀 ADHD 정도라기보다 그냥 건망증이 있고, 좀 그게 좀 심해졌고 요즘에. 그래서 이제 기억력 감퇴 그런 현상이 문제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려고 꽤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좀 어떻게 좀 쉬거나 아니면 내가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뭐 머리 좋아진다는 뭐 영양제 먹으면 좀 나아지겠지. 그리고 버텼어요, 그냥. 근데 이제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좀 병원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가본 겁니다. 그랬더니 일단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우울증 같아 보인다라고 해서 우울증 약을 한 거의 8주, 2달 먹었죠. 2달 먹었는데 우울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것만이 이제 이 현상의 원인은 아니다. 다른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 증상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ADHD라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까먹는 현상 그런 게 많으면, 일이 많으면.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뒤져봤어요. 인터넷 찾아봤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유튜브나 뉴스나 뭐 그런 자료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흥미 위주로, 아니면은 뭐 설령 뭐 그렇게 관련된 분이 적더라도 그런 쪽에서 들은 정보들을 이제 취합해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별로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관련된 건 역시 해외 쪽에, 특히 미국 쪽에 그런 게 많겠다 싶어서 이제 그쪽 관련된 영상, 뭐 논문, 그리고 이제 각 그쪽 의사들, 그러니까 정신건강 박사죠. 의사들, 그 사람들이 막 강연이나 뭐 실질적으로 그런 진단 받은 사람들 얘기를 많이 봤어요, 유튜브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나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아요, 그냥. 깜짝 놀라죠. 저런 진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랑 나랑 같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의심이 굉장히 많이 되죠. 이제 거의 같다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그런 특징적인 내용이 같아가지고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냥 진단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그런 판단하는 기준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ADHD일 거다, 그건 진단이 나올 거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 이미 그 관련된 약을 먹고 있고 좀 변화가 있는 걸 이미 느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이거는 좀 더 늦게 알았어요. 이게 제가 뭐 ADHD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요 근래 한 거죠. 3주 전쯤에 ASD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 덕분에 이제 사람들이 좀 인식을 했는데 예전에는 좀 특이한, 그렇죠, 뭐 천재 아니면은 바보 막 그런 식의 이제 자폐증이라는 그런 증상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증상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들. 그리고 ASD 관련된, 당연히 그 관련된 이제 박사들, 의사들, 그런 이제 그 사람들 강의나 설명, 그리고 진단 받은 사람들의 영상. 미국 사람 있죠. 영국 사람, 미국 사람, 호주 사람, 그 영어 쓰는 사람들. 제가 영어밖에 못 알아들으니까 외국어는 울었어요. 음,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것도 나야 그냥. ADHD보다 더 심해요. 내가 겪었던 모든 그 고통들, 옛날에 그 혼란스러웠던 감정들,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문제들, 그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웠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똑같지? 이게 뭐 어쩌다가 그런 느낌이야. 그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이제 CDC, 그러니까 미국 질병관리청인가요? 거기 있는 그 DSM-5 판단 기준이 있어요. 정신건강 그 정신병증 관련해 가지고 판단의 가이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거기 나온 심톰 증상이죠. 그걸 딱 보니까 내 얘기야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디오 보니까 이 내용이 이거란 거 알게 된 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지금도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번 주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냥 눈물만 나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참. 사진은 멀쩡하게 태어나가지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었죠. 이 정도면 보통이지. 정상이야. 그냥 내가 좀 게을러서 그런 거야. 아니 내가 좀 성격이 특이해. 이러고 살았었는데 이게 그 이상이더라는 거죠. 지금은 아주 그 이상이에요. 일단 뭐 좀 더 긴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 같은 케이스, 즉 ADHD랑 ASD,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통계, 뭐 전 세계 통계는 나라별 통계 있는데 우리나라 통계는 못 봤습니다. 뭐 그 조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정보가 좀 약해서. 근데 일단 미국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ADHD랑 ASD랑 동시에 갖고 있어 확률, 그게 한 0.88% 그죠? 그 정도 되고 전 세계 기준으로 따져도 한 0.4%, 5% 사이, 그죠? 굉장히 적어요. 그 와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ADHD 말고 ASD,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하는 자폐증, 그 관련된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병이라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약 70% 정도만 정상지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인터렉츄얼 디스오더 ID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IQ 70 이하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정상 범위 들어간 IQ 정상 범위 들어간 70%중 한 그 중에서 한 반 이상. 그래서 전체 ASD 환자 중에서 한 40% 정도가 보통 IQ예요. 40에서 120 사이, 80에서 120 사이. 그리고 이게 제가 속한 거죠. 저는 이제 좀 IQ가 높아요. 120 이상인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약 30%.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제가 뭐 40% 30% 나올 때뭐 70% 치더라도 그죠? 0.4에서 0.7 곱하고 0.8에서 0.7 곱하면 곱하시면은 더 낮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소수의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유튜브를 뒤지다 보니까 ADHD인 사람이 경우가 나오고 ASD인 경우인 사람이 나와요. 또 저랑 비슷한 지능을 가진 거나 좀 높은 지능 갖거나 아무튼 지적장애는 아니신 분들,
근데 이제 그걸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은 비디오가 거의 없어요. 몇 분 없어요, 몇 분. 근데 이제 그분들의 비디오는 뭐 좀 정신이 없고, 그때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ADHD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아. 예. ADHD 특징이 뭐냐면요, 진짜 정신 없어요. 머릿속이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그냥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그리고 모든 자극에 동일하게 반응을 해요. 공평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어텐션 디피시트 하이퍼 액티비티 디스오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텐션 디피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력 부족, 주의력 결핍, 그게 아니라 주의력 통제 불능 상태에 정확히는. 그러니까 주의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거에 집중을 더 분배를 하고 어떤 거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그거에 대한 그 통제 능력이 없어요. 이걸 디스레귤레이션,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attention dysregulation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병명은 옛날에 붙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또 딴 데로 갔네. 아무튼 좀 산만해요. 지금 저도 말하는 게. 특징이죠. ADHD 특징이에요. 그리고 뭐 다시 볼 얘기로 가게 되면, 아무튼 저랑 비슷한 사람들 그런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제 얘기를 뭔가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이 증상이 좋아질런지 안 좋아질런지. ADHD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약이 들으면. 근데 ASD,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는 이건 약이 없어요. 불치병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그랬고, 뇌구조가 달라요. 뇌구조가 달라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뇌구조다. 그래서 이걸 뉴로다이버전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거 병으로 봤는데 이건 병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지적장애 수준이 조금 높아요. 30%. 그죠? ASD 환자 중에서. 그렇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도 70% 이상이 된단 말이죠. 70%가 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 뉴로티피칼, 보통 사람보다는 지적장애가 좀 많긴 많아도 그게 아닌 사람도 그만큼 많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병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죠? 지적장애는 지적장애 자체대로 문제인 거고, ASD면 온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아직 거기까지 잘 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미국, 영국 그쪽에서 나오는 그런 현재 내용을 이렇게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거는 뉴로다이버전트, 신경병증의 다른 형태다. 그러니까 두뇌 발달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뇌 발달, 그러니까 뇌 구조가 다른 겁니다. 하드웨어가 다른 거예요, 그냥. 이게 치료가 안 되죠. 이게 뇌를 이렇게 들어서 갖고 그냥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약이 없어요. 자폐증은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폐증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완화시키는, 그리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어요. 저는 이제 둘 다 필요한 거죠. ASD 관련된 내용도 필요하고, ADHD 약도 필요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의사도 함부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잘못 얘기했다가 이제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거든. 근데 이미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오티스틱하다. 오티스틱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ADHD적 특징도 있다. 제가 이제 뭐 보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비디오를 만들겠지만,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제가 뭐 10년, 20년 전에 만약 이 증상을 알았다면 그때는 좀 더 증상이 적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ADHD, ASD 이 증상이 이제 오래 가잖아요. 어느 한 증상이라도 오래 가게 되면은 그 이에 동반한 다른 정신병증 문제가 생겨요. 수반이 돼. 예. 그것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어지간한 거.
이미 증상이 다 보이는 거죠. 물론 이게 진단 내린 건 아닌데 이미 그거에 관련된 스크리닝 테스트가 있어요. 뭐 그런 거지. 약간의 뭐 심리 검사 그런 거 포함하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이나 그런 의학계에서 진짜 본 테스트 들어가기 전에 이 스크리닝 테스트가 그래요. 요런 거 할 만한 가치가 있냐고 해서 간단히 보는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거의 만점이라고 하면 무섭지만 만점이에요, 거의. 굉장히 여러 가지 병증 갖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임포즈드 신드롬이라는 거 갖고 있어요. 거의 감면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갖고 있고 OCD, Obsessive Concentration Disorder 맞나요? 과도한 집중증후군, 과도 집착증후군, 강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Anxiety Disorder, 그러니까 불안증후군도 갖고 있고, 아무튼 골고루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다 ADHD, ASD가 오래되면 따라오는 병증이에요. 심리적 변화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정신병증만 갖고 있는 게 심리적 변화도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잘 몰랐다는 거죠. 나는 이제 내 문제겠거니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좀 오늘 두서없긴 한데 일단 이 정도만 얘기를 하면 좀 그나마 좀 제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들으시는 분도 좋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랑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시다면은 뭐 이거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르더라도 혹시 주변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번 좀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거다. 왜냐면은 이걸 알아야지 치료는 못하더라도 증상을 알아야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좀 약간 우울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낫지 않는 병이거든요. 낫지 않는 거지. 병은 아니고 낫지 않는 증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 좋은 건 있어요. 여지껏 저는 남과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냥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왜 남과 같지 않을까? 그 생각만 했는데 이게 이유한 거죠.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튼 얘기가 또 길어지니 이만 하고요. 한번 오늘은 첫 영상이라 한번 그냥 찍어봤습니다. 편집 안 할 거고요. 편집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제 개인 일기 같은 거니까 한번 뭐 필요하시면 뭐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좀뭐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저랑 같은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으니까 아무튼 이만 마치는 걸로 하죠.